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면 벽을 보고 청문회를 해야 합니까? 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쟁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인을 누구로 부를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부돼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역으로 따져보면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는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증인 채택 협상이 끝나고 오늘 부지런히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원래 정해진 시기에 그날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한국당은 증인으로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고 민주당은 가족만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럴 바에는 청문회를 보이콧하자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제 들어봤고요. 오늘 한국당으로 가보죠. 유기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예, 어제 긴급 의원총회가 연찬회장에서 열렸는데 보이콧 얘기까지 나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증인들을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장원사 청문회에 나와야 되는데 예. 그것을 가지고 여당이 반대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어이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청문회를 할 게 뭐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예.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그 역사상 뭐 처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본인은 수사 대상이고 가족들 일부는 출국금지 대상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청문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을 겁니다. 보이콧 여부가 아직 결정 안 됐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은 보이콧 안 하는 쪽으로 방향 잡힌 거군요. 그렇게 봐야 될 예. 겁니다. 어제 계속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주류를 이뤘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예, 보이콧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증인 채택 문제인데, 한국당의 김도읍 간사가 오후에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면 정 그렇게 가족이 안 되겠으면 조국 후보자 배우자는 증인에 넣고 딸은 빼주겠다. 딸을 빼는 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딸만 딱 빼주고 배우자, 처남, 동생의 이혼한 처, 오촌, 조카 이런 가족 혹은 전 가족은 다 넣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한마디로 이게 딸이지 그 배우자를 누굴 넣고 누구 빼고 이거 자체의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예. 그 여당이 너무나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잠시 말해본 것뿐이지 이게 그 의혹이 대상이 있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증인 출석을 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국민적 의구심을 이렇게 은폐의 바다에 빠뜨리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잘못된 것이고 이 지금 후보자는 이미 공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공인의 말과 행동은 이미 공적 영역에 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소위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것으로서 사실을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딸은 빼주겠다, 딸만 빼주겠다는 것도 아닌. 잘못된 말이죠. 그것도 잘못된 겁니까? 예. 관계되는 사람이 있고 또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지금 후보자 딸의 입시미 자금 지급 의혹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의혹으로 돼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후보자 딸을 뺍니까? 어떻게 후보자 딸을 빼느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어제 저희 출연을 이인영 원내대표가 하셨어요. 민주당은 가족을 인사청문회에 부르면 폐륜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인사를 위한 청문회인데 아니 가족까지 데려다가 소위 탈탈 털어버리면 이제부터 누가 장관하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가족 안 부르는 건 금기사항 아니었느냐. 이건데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우리가 그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게 그 가족에 대해서 그런 무슨 폐륜적 피해가 있는지는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용어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미 그 조국하고 그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한 행동, 그분들이 한 것들은 법무장관 후보로서 검증 영역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이것이야말로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족에게 물을 질문을 후보자도 다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아니죠.
가족들이라든지 그 예.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후보자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지금 예를 들어 그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예. 그 오촌 조카를 지금 입국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들어오라고. 그 황제 장학금 지급했다고 하는 부산 의료원장도 지금 그 출국 금지 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분들이 겪은 것은 조국 후보가 어떻게 합니까? 답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사회자도 말씀을 좀 하실 때 잘 알고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건 아니고 민주당의 얘기를 지금 제가 예. 전해드린 거고요. 착각은 네네. 예,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어쨌든 절충점을 찾아서 오늘까지는 합의를 해야 9월 2일, 3일 열리는 거 아닙니까, 유기준 의원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직계 가족만 제외하는 건 어떠냐 정도의 절충점 마지노선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는 그것도 거죠. 아니, 한 명도 안 되는 제일 겁니까? 중요한 건데 지금 예. 그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 가지가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후보자 딸의 입시 및 장학금 지급 의혹, 그다음에 그 학교법인 채무 면탈 의혹,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벌써 10여 건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풀려면 누구를 제외하고 누구를 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관계되는 증인들, 관계되는 관계자가 있으면은 불러서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고서 예. 만일에 한다면 이거 뭐 반쪽 청문회가 되는 것이고 아예 하지 못할 할 필요도 없는 청문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의총에서 그런 걸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만약 오늘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이게 청문회 9월 2일, 3일도 깨지는 겁니까? 어떻게 나를 다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의를 해야죠. 합의를 해야 되고 이게 조국 후보자가 예. 그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장관 후보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2년 전에 조윤선 전 장관 수사할 때 예. 무슨 나지로 장관직을 유지하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본인이 지금 그 수사 대상이고 가족들이 출국 금지 대상인 이런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퇴를 안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의아합니다. 예. 그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는 시각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검찰의 압수수색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수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그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 이번에 그 검찰이 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다만 이게 거기 보면은 기초적인 후보자 개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수사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정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만은 검찰이 이렇게 해서는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모처럼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풀고 또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에게 그 의구심을 풀 수 있는 그런 수사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사에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 유기준 의원의 생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검찰이 지금까지 했다는 한 것을 보면은 많은 것을 압수수색을 했고 또 수사를 하는 그 대상들에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지금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국민 앞에 정말 그 진실이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사기특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유 의원님. 네. 예, 조 후보자가 지난 26일에 발표한 그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예.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한가롭게 정책 구상 발표하는 모습 정말 후한무치합니다. 이런 그 개혁은 다른 후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조 후보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마치 법무장관이 된 듯이 행동하며 이렇게 본인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오만이 극치입니다. 본인 말대로 이게 이제는 하천의 가재 개구리 아니고 머리가 되어 살라.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천에 모래가 되어서 살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 모래요? 예. 그 말씀은 하천을 정화시키는 게 모래니까 그 정화시키기 위한 그 모래가 될
되어 살라는 그 준비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그 SNS에 조국 후보자가 전에 썼던 그 말씀 지금 빗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그 얘기? 저도 SNS에다 그 말을 썼습니다. 이제는 그 하천의 모래가 되어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당의 입장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증인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보도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인 것 같아서 이게 오늘 합의가 잘 될지. 지금까지 사퇴 안 한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빨리 사퇴를 하고 대통령하고 여당은 이 조국 후보자 임명 시도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